반갑습니다. 칠칠입니다. 건축이 점점 발달하면서 물리적인 그런 어떤 튼튼한 구조 이외에 그 안전에 관련해서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죠.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화재 원인이 별로 없습니다. 가전제품에 쌓였던 먼지에 스파크로 인해서 불이 붙어서 하는 경우, 화재가 나는 경우, 또는 목조주택에서 그 벽난로 부분에서 과열돼서 화재가 나는 경우, 이 외에는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도 그렇지만 개인 이런 주택에서는 화재가 날 일이 별로 없어요. 통계적으로 봐도. 근데 우리가 이런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이런 시설에는 그런 화재에 대한 안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원인으로 화재가 났을 때 이 건축물에서 화재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내부 내장 재료에 따라서 이 화재 확산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은 주로 5분, 10분 사이에 이 화재로 인한 온도가 한 1000도씨 가까이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열기뿐 아니라 연기의 독성에 의해서 질식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규모가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 구획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을 이렇게 다 막아요. 뭘로? 내화벽, 방화벽으로 막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층 건물은 층층이 규제가 있고 또 넓은 면적은 일정 면적마다 이걸 막아줘야 돼요. 구획을 져준다 이겁니다. 구획.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확산이 안 되고 그 작은 구획 안에서 화재가 진압되도록 하는 것이 방화 구획이라 그래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 하면은 제가 어제 그 쇼핑몰에 갔었어요. 롯데타워 쇼핑몰에 갔더니 이렇게 문짝 하나가 동그랗게 이렇게 혼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그냥 지나치신 분도 있고 저기 왜 문짝이 혼자 서 있지? 저건 무슨 문짝이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보이시는 저 문이 방화문입니다. 방화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화 구획을 딱 했을 때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소방관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피난도 해야 되는데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피난 대피할 때 그 문입니다. 갑종 방화문이죠. 갑종 방화문. 방화문은 따로 그 성능 기준이 있어요. 근데 보통 1시간 화재 시 1시간에 버티는 그런 내화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철제로 전부 방화문을 했는데 요즘에는 내열 유리를 장착한 저런 프레임은 또 스테인리스로 해서 저런 내열 유리 방화문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방화문을 열어 제껴놓고 그 다음에 또 강화 유리문을 이렇게 해놓고 영업장 같은 데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화문의 역할이라든지 방화문의 상태는 어때야 되냐면 늘 닫혀 있어야 돼요. 늘 닫혀 있어야 되고 또는 열려있는 구조의 방화문은 화재 시 센서에 의해서 화재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자동 폐쇄 방화문을 쓰게 됩니다. 이 내화 구조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다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다 했을 때 벽 두께가 10cm 이상이고 벽돌적으로 쌌을 때는 벽 두께가 벽돌 한 장 길이가 얼마에 19cm죠. 19cm 이상 되는 벽 두께를 가졌을 때 철망에 몰타를 했을 때 몰탈 두께가 4cm가 넘을 때 5cm일 때 이런 규정으로 전부 내화 구조의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어쨌든 불에 안 타는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벽돌이라든지 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내화 구조로 건물이 돼 있으면은 1000평방미터마다 방화벽 또는 방화 셔터, 방화 문으로 구획이 된 그런 구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화 구조의 건물이다, 콘크리트 건물이다 그러면은 이게 2500평방미터예요. 전체 바닥이. 그러면 1000평방미터 이내마다 내화벽으로 갑종 방화문으로 또는 방화 셔터로 이렇게 구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화재 확산, 전체적인 건물로 막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건물 규모가 커져서 이게 11층 이상의 층이다. 그러면은 그 막는 구획 면적이 더 좁아집니다. 근데 왜 11층을 기준으로 했냐? 11층 이상이니까 11층 포함이죠. 우리나라 중요한 건물들 있죠. 뭐 국방시설, 뭐 방송국, 뭐 이러한 중요한 건물들은 10층까지 제한이 돼 있어요. 10층 이상으로 짓질 않습니다. 왜? 이유는 우리나라 고가 사다리 차를 딱 폈을 때 10층 높이 33m 그 높이에 딱 고가 사다리 차가 화재 군환을 위해서 10층까지는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지 어디예요? 국방부 그 건물도 그렇고 뭐 방송 건물, 방송사 같은데 이런 데가 주요 건물은 10층까지만 이렇게 해놨어요. 더 높이 안 해놨습니다. 하여튼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1층이 넘는 층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 1000평방미터가 아니라 200 스퀘어미터마다 이 방화 구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가 불연재로 돼 있을 때, 불연재라는 거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합판, 뭐 MDF판, 뭐 이런 거 말고, 뭐 돌로 됐다든지, 뭐 미장, 세멘트 미장으로 됐다든지, 뭐 석고보드 이런 거 내장재가 불에 안 타는 불연재로 됐을 때는 200 스퀘어미터가 아니라 500 스퀘어미터마다 방화벽, 방화 셔터, 방화문으로 또 구획을 해야 돼요. 어떤 때? 일반적인 거가 아니라 11층 이상 고층일 땐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반 내화 구조의 경우 1000 스퀘어미터마다 구획을 하고 뭐 11층 이상일 때는 바닥 면적 200 스퀘어미터마다 또는 내장재가 불연재로 돼 있을 때는 500 스퀘어미터마다 막는데 그 안에 스프링클러 장치가 돼 있다 그러면은 3배를 완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내화 구조의 경우 1000 스퀘어미터마다 방화 구획을 할 때 여기에 스프링클러 장치가 돼 있다 그러면 3배 완화시켜서 3000 스퀘어미터마다 막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11층 이상의 층에서는 바닥 면적 200 스퀘어미터마다 구획을 해줘야 되는데 또는 내장재가 불연재일 때는 500 스퀘어미터마다 이 방화 구획을 해줘야 되는데 스프링클러가 있다 그러면 3배 완화해서 바닥 면적 200이 아니라 600 평방미터마다 또는 내장재가 불연재가 돼 있을 때는 1500 평방미터마다 방화 구획을 해주면 돼요. 네, 스프링클러가 돼 있을 때. 또 하나는 이거 면적별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 뭐 1층, 2층이 됐던 거기는 층마다 방화 구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사무실 빌딩 같은 데 가보셨으면 알지만은 계단을 통해서 가다 보면은 이 문짝이 항상 이렇게 닫혀 있어요. 열어놓으면 좋은데. 근데 꼭 2번을 통과합니다. 2번. 그 문을. 그게 다 각종 방화문인데 한 번 문 열고 여기 조그만 공간을 지나서 또 한 번 문을 열고 가는데 그 2개 다 각종 방화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닫혀 있는 구조로 돼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열어놓으려면 어떻게 돼요? 화재 감지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감지가 돼서 자동으로 딱 닫히는 그런 문을 해야 돼요. 이게 다 방화 구획의 이 딱 밀폐 구획을 짓기 위한 그러한 기능의 문짝들입니다. 근데 왜 2번 지나가냐? 웬만큼 큰 빌딩은 그 지나가는 그 실이 재연 설비라는 게 또 돼 있어요. 거기에 갤러리 이런 창살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연기를 빨아서 배출하는 그러한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에 뜨거워서 죽는 것보다 이 연기, 화재시 연기의 그 가스에 질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뭡니까? 층별로 방화 구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이 쇼핑몰에 뭐 때문에 저 문짝이 하나가 저렇게 서 있냐. 저 문짝은 갑종 방화문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유리, 내열 유리를 사용한 갑종 방화문을 많이 쓴다 그랬죠. 근데 이 일선에서 잘못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일반 갑종 방화문, 철판 방화문을 타공을 해요. 가운데를 이렇게 뚫어서 거기다 내열 유리를 끼고 물론 이제 그 코킹은 또 내열 실리콘 같은 걸로 코킹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유리 방화문, 내열 방화문도 그 메이커 만든 데서 그 성능, 시험 성적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철제 갑종 방화문을 이렇게 타공,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뭐 내열 유리를 끼워서 그게 방화문이다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어쨌든 그럼 저 문짝만 하나 있는데 일단 비상시에, 화재 시에 자동 감지가 돼서 셔터가 전부 내려옵니다. 셔터가 내려와요. 근데 그 셔터가 어디를 구획을 하냐, 어디를.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 에스카레타 공간이죠. 에스카레타 공간. 그 다음 뭐 계단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뻥 뚫린 그런 중정 부분 공간. 여기 지금 이 사진은 롯데타워 그 저층부입니다. 5층, 6층, 7층까지 그 뚫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엘리베이터 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에스카레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기가 전부 통해서 화재가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 전체가 방화 셔터가 내려오게 되고 자동으로 방화 셔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화 셔터는 방화벽하고 같은 성능이겠죠. 또 방화문도 방화벽하고 같은 성능이겠죠. 그래서 셔터가 전부 탁 내려오면 전부 밀폐가 돼버리죠. 근데 거기에 그 방화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피난도 가고 또 소방관들이 소방 활동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피난 시, 화재 시에 그 출입하는 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 옆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점을 떡떡떡떡 바닥에도 찍어 놓고 거기에 써 있죠.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위에를 보면은 이렇게 홈이 파져가지고 한 방화 셔터 밑에 두께가 한 18cm 정도 됩니다. 그 딱 둘러져 있어요. 그게 화재 시에는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그 부분에 거기 점 찍혀 있는 그 부분에 뭐 물건이나 무슨 장식물 같은 걸 놔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방화 셔터가 내려와서 바닥에 딱 닿아야 돼요. 거기에 뭐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지 뭐 벤치 의자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면 방화 셔터가 내려오다가 딱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방화 구획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데 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은 문짝에 혼자 서 있어요. 저런 거 보시면 이게 그 772가 말한 화재 시에 방화 셔터가 샥 내려왔을 때 출입할 수 있는 문이로구나.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획을 안 해도 되는 데가 있어요. 피난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피난층은 그 개념이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바깥이에요.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달린 그런 층을 피난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경사가 져서 건물이 있으면 이 남쪽에서 출입구로 들어왔을 때는 거기가 1층이고 또 2층 올라가서 북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거기도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경사가 져서. 그럴 때는 그 1층도 피난층이 되고 그 2층도 바로 바깥에 나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피난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난층은 방화 구획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방화 셔터를 못 보신 분들이 편안하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살면서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경우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